안녕하세요. 음악치료사 곽은미예요. 오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현실에서 우영우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죠. 여러분들 드라마 속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던가요? 드라마 속에 보여지는 그런 멋진 장면들이 우리의 삶이던가요? 똑같아요. 드라마 속의 우영우는 그냥 드라마 속의 우영우예요. 물론 자폐인들 중에 고기능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인지도 되게 좋으시고 천재 같으신 분들 있어요. 근데 비율은 일반인들 중에 천재가 나오는 비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 세계에 스티브 호킹 같은 분이 몇 분 계세요. 전 세계에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실 속에 우영우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현실 속의 우영우는 없답니다. 제가 가장 현실 속의 우영우하고 비슷한 분이 템플 그랜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템플 그랜든이라는 분은 지금 콜로라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동물 비헤이비어 사이언스, 그러니까 애니멀 비헤이비어 사이언스로 그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자폐로 진단 받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도 있고 영화화돼서 나오기도 했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자폐인의 이야기라는 책에 본인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자신의 행동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거에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분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갔었는데 강연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자연스럽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신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강연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우연히 그분이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기대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제가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서 강연 너무 재밌게 들었고 너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의 반응이 너무나도 의외였어요. 제가 강연장 안에서 보던 분하고 강연장 바깥에서 보는 템플 그랜든이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우연히 그분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분이 소셜 비헤이비어 튜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는 항상 그분과 같이 연습하셔서 어느 타이밍에 농담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타이밍에는 어떻게 내가 이 오디언스 청중들하고 반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타이밍에 웃고 기다려야 되는지 웃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지 이 농담이 저분들에게서 먼저 웃음이 나올 때 나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훑어서 눈을 맞추면서 웃는다까지 연습을 하고 나오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스피치 자체가 아니라 스피치에 동반이 되어야 되는 제스처를 마치 연기하듯이 연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강연장 바깥에서 웬 난 모르는 동양인이 어눌한 발음으로 그분에게 말을 걸었을 때 이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반응을 연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는 요새 수상 스키를 배우고 있는데요. 수상 스키를 배우는 과정에서 물에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지금은 특히 많이 빠지는 단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빠지면서 지금 한 가지 자폐 아동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비율을 찾아낸 것 같아요. 제가 비록 자폐를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얘네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물에 빠지고 나서 이런 기분이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나 보다라고 느꼈던 게 제가 수상스키 타다가 물에 빠지면 코만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다 물에 빠지고 코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말 바람만 불어도 물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 현실적으로 알아요. 나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저 옆에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구해주러 올 거고 나는 곧 물 위로 나갈 거라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물이 코로 들어올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도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자폐 아동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아빠가 계속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 얘기했으나 이렇게 까딱까딱 하다가 확 넘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반응은 이렇게 털고 일어나서 앉았는데 순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다음 반응은 아빠를 발로 차고 밀더라고요.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 그 기분, 얘는 그 순간 죽음에 다다르는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물 바깥으로는 코만 나와 있는 애가 코 속으로 물이 전부 들어왔는데 화가 안 나면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자폐가 느끼는 그런 어떤 감각의 이상이나 이런 불편함은요, 우리가 왜 참지 못하지? 라고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저는 몸살이 걸리면 조금 몸에 이렇게 그 이불 닫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불과 내 몸 사이에 뭔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불을 안 덮으면 내가 못 살겠으니까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살 났을 때 이렇게 스치는 거 싫으실 때 있죠. 이게 천배라고 생각해 주세요. 항상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 애가 화 안 내면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그렇게 자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각이 우리랑 너무 다르고 머릿속이 우리랑 너무 다른데 그래도 템플 그랜드는 어느 자폐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폐 아이들은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짜증이 나는지조차 본인이 모르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내는 그 소리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칠판에 분필 긋는 소리가 싫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싫어하는 걸 우리 다 몰라요. 그러니까 규칙성 좋아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 좋아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하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영우는 드라마다. 드라마 속의 러브스토리가 나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듯이 우영우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 우영우는 없습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영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